갑시다. 자, 어쨌든 오늘 뭐다? 등비 수열이다. 자, 간다. 자, 등비 수열은 똑같습니다. 등차랑. 뭐가? 이름에서부터 정의가 나온다. 등, 같을 등, 차가. 차가 같은 수열이었지. 자, 등비 수열은 뭐겠어? 말 그대로 비가 같은 수열. 뭐?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같은 수열이 등차 수열, 이웃하는 항들 간의 비가 같은 수열. 이웃하는 항들 간의 그 비가 일정한이라고 할게. 일정한 수열. 요게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해보자. 요게 한 줄 역시 비워놓고 수열 AN을 늘어나 보아. A1 첫째 항, A2 제2항, A3 제3항 쭉쭉쭉 AN-1 그리고 AN까지 쭉 늘어났어.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뭐 해주세요? 이웃하는 항들 간의 비를 찾아봅시다. 자, 항상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에 비를 나타내 주면은 어떻더라?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여기도 해보면은 다음 항 나누기 전의 항. 그 비가 일정하더라. 그때 이 A2 빼기 A1, A3 빼기 A1, A2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차를 전부 다 뭐라고 잡았어? D라고 잡았었지. 공차라고 불렀고. 이번에는 이 녀석을 뭐 레이쇼 약간 이런 뜻 아닐까? R이라고 잡아줍니다. 이름은 공비가 돼요. 자, 이렇게 수열을 만들어 봤어. 근데 여기서 이 수열에 대한 비례식을 A2로 나누기 A1이 R이니까 A2를 구하는 용도로 바꿔주면은 A1에다가 R을 곱하는 거지. A3는 뭐예요? A2에다가 R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요 A2 대신 A1R을 쓰면은 A1의 R제곱이 나오네. 그 다음 하나만 더 써보자. A4는 당연히 A3에다가 R을 곱하는 거겠지. 뭔 소리야 이거. 근데 A3가 이거였어. 그럼 뭐야? A1에다가 R을 3번 곱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기 마지막에 AN이 뭐다? AN-1 그 전의 항에다가 또 R을 곱하는 거다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A1이란 첫 번째 항에다가 뭐 했어? R을 곱하고 R을 곱하고 R을 곱하고 곱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네. 그래서 뭐다? 어떤 수에 A1이겠죠. 뭐 한다? 일정한 값을 R이겠죠. 뭐 해서 계속해서 곱해 가면서 만든 수열입니다. 이게 고등부에서 내리는 등비술의 정의. 한번 바꾼 거다, 그치? 자, 어찌됐건 간에 이 곱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의 힌트가 됐어. 요 파란 거 좀 지워도 돼? 응. 여기까지만 지울게. 그래서 어쨌든 AN을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하는 건데, 방금 지운 거 잘 생각해보면, A2는 A1에다가 R을 한 번 곱합니다. A2는 한 번 곱해요. A3는 A1에다가 R을 두 번 곱하죠. A3는 두 번 곱하네. 그럼 N번째는 뭐겠어? R을 N- 한 번 곱해주면 되겠지. 요게 바로 뭐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D를 더해가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결국 첫째 항에다가 뭐를? D를 한 번 적게 더해서 만든 거였지. 등비수열은 뭐다? A1 첫째 항에다가 R을 계속 곱해서 나가는 건데 한 번 적게 N-한 번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 등차수열처럼 모든 문제들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써서 못 푸는 문제가 없다. 대신에 조금 효율적인 풀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번에 숙제 잘 해왔지만 뭐 혹시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좀 난이도가 높은 마플 시너지나 최소 뭐 그 정도의 난이도로 가게 되면 뭐 한다? 아 이거 혹시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은 참 좋은. 알았음? 등비수열 등차수열에서는 사실 그걸 찾아가야 되거든. 그 다음에 등차수열에서 1반항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 했어? 그 중항 공식 얘기하면서 뭐 또 뭐 있었냐? 세수가 주어졌을 때 등차수열 어떻게 문자 잡는지 등등등 설명했었지. 등비도 똑같아요. 등비 중항이라는 게 존재해. 뭐 A와 X와 B를 순서대로 늘어났을 때 얘네가 만약에 등비수열이 된다면 뭐 한다? 어? 얘를 A라고 했다면 얘는 AR이 되는 거지. 얘는 AR 제곱이 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얘네의 관계를 찾아보자. 뭐다? 둘이 곱해봤더니 A제곱, L제곱, 가운데 거의 제곱. 즉 가운데 놈의 두 배는 양끝의 놈의 합과 같다. 등차 중앙처럼 가운데 놈의 제곱은 양끝의 놈의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X는 눈으로 굳이 고치자면 뿔만 있겠지만 루트 AB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다?
기하 평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뿔만은 있어. 아무튼 알겠죠? 자, 요렇게까지. 이게 등비 중항 공식 끝.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뭐 한다? 또 약간 그 대칭성. A1, A2, A3, A4, A5, A6, A7 잡다 보면은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이 둘의 합이 똑같았지. 얘네들의 합도 똑같았지. 어디? 등차에서는. 등비는 뭐다? 이놈의 제곱이랑 얘네 둘의 곱이. 얘네 둘의 곱과도 같아지는 거야. 근데 꼭 가운데 뭔가를 둬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놈의 곱도 요 놈의 곱과 뭐 하나 더 쓰자면은 요 놈의 곱과 다 일치. 그걸 이용해서 좀 항을 조금 더 뭐랄까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풀이도 나오기는 하고. 알았음? 그 다음에 누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등비수를 이루는 수에 대하여 세 수가 있대. 근데 뭐 A를 가지고 지들이 먼저 식을 쫙쫙쫙 주고 나서 이 세 놈이 등비수를 이룰 때, 등차수를 이룰 때 말고 그냥 등비수를 이루는 세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한글로만 쫙 주고 너희들한테 미수 잡아보세요 라고 할 때 등차는 뭐였어? 가운데 놈을 A, 양끝에 놈을 A-D, A 플러스 D라고 잡았지.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놈을 A, 두 번째 놈을 AR, 세 번째 놈을 AR 제곱. 가운데 놈을 A, 그 전에 놈을 R분의 A, 그 다음 놈을 AR. 뭐가 좋은 풀일까? 뭐 당연히 밑에 게 좋아 보이기는 하겠지. 등차수를 생각하면. 근데 등비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사실 A, AR, AR 제곱 잡습니다. 분수꼴 굳이 안 잡아요. 근데 제공을 하는 건 똑같아. 합과 곱을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최소한 연립 없이 좀 단순하게 풀고 싶어서 나는 여전히 R분의 A, A, AR을 씁니다. 근데 뭐 교과서에서는 A, AR, AR 제곱으로 잡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누가 더 빠르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편하신 대로 가시면 돼요. 알았죠? 요 정도 하고 나면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야. 빠르게 몇 개만 문제 풀어보고 합 넘어간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쉬고 나서 활용 파트 한번 넘어가 봅시다. 활용 파트가 좀 중요해서 중요하다기보다 어려워해서 중요하진 않음. 빠르게 이런 문제들 보다닥 진행해 볼까요? 너무 쉽나? 대표 문제 위주로 좀 빨리빨리 진행할까? 풀이는 다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이 잘 푼 것들은 굳이 약간 굳이 느낌이라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아, 그래. 합 전까지지. 뭔가 두 녀석에 대하여 항이 두 녀석이 있죠. 그 녀석에 대해서 뭔가를 정보를 찾아서 일반항 구하기. 맞죠? 자,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등차 때 설명 안 했지만 쓴 녀석 한번 얘기를 해보자. 등차술에서는 두 개의 항이 주어져. 그리고 그 두 개를 가지고 뭐 일반 항이든 공차든 뭐 찾아가겠지. 그때 그냥 둘이 냅다 빼는 게 뭐야? n-m의 d인 거 알고 계신가? 이미 잘 쓰고 있었나? 원래라면은 얘가 a1에다가 플러스 n-1의 d겠지. 얘가 뭐야? a1에다가 플러스 n-1의 d겠지. 둘이 빼는 거잖아. 그럼 a1 사라지고 마이너스 d 마이너스 사라집니다. 남는 게 결국은 nd, md 빼는 거라서 이거야. 마찬가지로 등비술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결국 뭐가 주어진다면 두 개의 항이 주어진다면 등비 당연히 두 녀석을 뭐 해보셈? 나눠버리셈. 그럼 뭐가 된다? R의 n-m승이 나와요. 요거 상식처럼 이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간에 R3승을 곱했네. 근데 그게 얼마가 곱해졌어? 27, R은 3. 이렇게 구해도 좋고. 알았죠? 어쨌든 뭐 항을 빨리 찾았다. 그럼 이제 뭐야? 네 번째 항 찾으러 가자. 네 번째 항은 뭐겠어? 2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해주면 되겠죠? 답은 18. 이런 식으로. 알았음? 오케이? 자, 다음 몇 번? 982번. 자, 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냥 일반항 한번 써보세요라는 의미로 내가 낸 거라서 굳이 설명은 안 할게. 이 정도는 사실 여기서 뭐다? 공비 R이 얼마다? 뿔마 3분의 1이다. 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맞지?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은 제외한 거예요. 알았음? 저 녀석이 뭐야? R 제곱이잖아.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986 가보도록 할까?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주어졌습니다. 역시 이거에도 마찬가지. R 몇 개 곱해졌다? 두 개 곱해진 거잖아. 근데 얼마? 3이 곱해졌네. 그 말은 R은 얼마다? 모든 항이 양수라서 얘도 양수 루트 3. 그러고 나서 너네한테 뭐 AN 제곱 중에서 1000보다 커지도록 하는 것 중 NH 최소값, 즉 처음으로 그 제곱의 값이 1000을 넘어가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마치 뭐랑 비슷해? 등차 등비하면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차기, 약간 이거랑 비슷하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AN의 일반항을 찾아버리자. 뭐야? 첫째 항 1이었나 보다. 맞지? 그래서 1에다가 R제곱을 곱했는데 3이 됐다. R제곱이 3이잖아. 첫째 항은 1인 거지. 그래서 루트 3의 몇승? n-1승. 자, 근데 우리는 an 제곱을 하고 싶어. 그럼 뭐야? 3의 n-1승이네. 근데 그 녀석이 뭐? 1000을 넘어가세요. 자, 3의 거듭제곱 정도는 외우면 좋겠지? 3의 4승 81, 3의 5승 243, 3의 6승 729. 그럼 3의 7승을 만들면 되겠네. 따라서 얘는 얼마? 8이 되는 거지. 답은 몇 번? 샴번. 됐나요? 예. 다음. 992가 보자. 뭐 안 푼다고 해놓고 뭐 다 풀고 있네요.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뤘다. 그럼 뭐 하자? 이번에는 등비수를 이루는 세 수를 제공을 했으니까 가운데 놈의 제곱은 양 끝에 놈의 곱과 같다. 바로 쓸까? 9x 제곱.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우변으로 넘어가서 x 값을 찾아주면 되겠고, 양수 x, 저게 힌트 아닐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나오겠지. 끝. 다음. 997. 이번엔 뭐다? 등비수를 이루는 대수가 있는데 그 녀석의 합과 곱이 얼마. 그래서 책풀이는 뭐냐면은 A와 AR과 AR 제곱으로 잡아. 그래서 세 녀석을 더해준 게 얼마? 7이라고 하고요. 세 녀석을 곱해주면 A 3승, R 3승 되죠. 그게 8입니다. 즉 AR이 얼마예요? 2예요. 요 두 식을 연립하러 가는 게 이제 책풀이. 솔루션 1이라고 할까? 근데 이제 솔루션 2 내가 좋아하는 풀이는 뭐다? 어차피 R분의 A와 AR로 잡을 거니까 그 세 녀석의 합이 얼마? 7이라고 제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 세 녀석의 A 3승이죠. 그게 얼마? 8이 된다. 따라서 A는 얼마? 2다.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두 가지 중 너희가 편한 대로 한번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걸로 갈까 그냥? AR로 묶어주면 뭐야? 사실 뭐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지. 알았죠? 뭐가 제일 낫겠냐? 이거든 AR로 묶는 게 제일 낫겠다. 맞지? R분의 위에 것도 똑같아. 이게 얼마? 2분의 7이냐? 2분의 7이지? 2분의 7이지. 그래서 양면 몇 배? 2R배. 그러면 2R 제곱 플러스 2R. 아니다. 이거 넘어야지. 마이너스 2분의 5R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R. 그럼 5R. 맞나? 맞다. 그 다음에 얘 뭐야? 내가 뭐 곱한댔지? 2R 곱한댔지? 플러스 2. R로서 가능한 것은 2분의 1도 있고 2도 있어. 둘 중에 뭐가 맞아?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2분의 1이면 뭐야? 역순인 거고. R이면 뭐야? 뭐 이 정순인 거고 하는 거지. 알았죠? 네, 똑같아서 뭐 R이 아니라 2라고 생각을 하자. 2분의 1로 잡아도 다시 말하지만 상관은 없다. 어찌됐건 간에 R이 2니까 A도 나왔으니까 뭐해? 셋 중에서 제일 큰 건 AR이겠죠. 얼마예요? 답은 4겠네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1, 2, 4지. 다음. 뭐야 끝났네? 자 여기까지. 어때요? 할만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등비술 합공식에 대하여 한 번 더 설명해보자. 이거 지울게요. 자 하나 질문해볼까? 윤채야, 등차수열의 합공식 있었잖아. 공식 기억나시죠? 자, 두 가지로 불러볼까요? 자, 여러분 봅시다. 윤채야, SN 공식이 두 가지가 있지. 등차다, 등차. 등차합. 두 가지가 있지. 둘 중에 아무거나 너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거 아무거나 하나만 불러봐. 뭐 있어요?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오케이. 자, 첫 번째 공식이다. 그죠? N 곱하기 A 플러스 L. 첫째 항과 끝항이 주어졌을 때. 자, 근데 공식 하나 더 있죠. 귤이나 두 번째 등차수열 합공식 불러볼래요?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그렇지 L 대신에 AN을 쓴 거다 어떻게 보면 맞죠? 숨차. 자 요렇게 되는 거 기억나요? 자 그럼 세 번째 연하야 등차수 합공식 유도하는 과정 기억나? SN이 A1, A2, A3 했었는데 그때 이 등차수 합공식 SN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거꾸로 맞아. 이 녀석을 대신에 먼저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써놓고 맞지. 마지막을 L과 L-D 써놓고 나서 맞지. SN을 한 번 더 쓰는데 한 번 더 쓸 때 순서를 완전 거꾸로 뒤집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전부 다 뭐잖아. 이 L이다. 이 뭐야 이거? 위에 거 아래 거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생기니까 더해서 시작하는 거였지. 맞지? 그겁니다. 맞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에 얘기했죠. SN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모든 수열에 대해서 A1부터 AN까지 합입니다. 등차만 얘기한 게 아니고 등비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맞죠? 자, 모든 수열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SN이 뭐야? 첫째 항에서부터 둘째 항, 제3항, 제4항 해서 싹 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등비수열 합공식 역시 유도하는 과정. 왜 SN이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이 녀석을 뭐라고 써? 똑같아. 뭐? 얘를 A, 얘를 AR, 얘를 AR 제곱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면서 그냥 똑같이 특별하게 L 라스트 이런 거 쓰는 거 없고 똑같이 갑니다. 원래대로. 자, 근데 여기서 뭐 한다?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해보자. 만들어 가보자. 그럼 뭐 한다? SN을 또 써요. 등차랑 비슷해. 근데 등차처럼 역수로 쓰는 게 아니라 공비를 양면에 곱해요. 공비에 해당하는 R이라는 값을 양면에 곱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얘가 AR 되고 AR 제곱 되고 AR 삼성되면서 마지막에 AR n승이 되겠지. 그 녀석을 어떻게 한다? 한 칸씩 밀렸어. 미쳤나 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AR이 n승이 됐겠지. 그 녀석에 대한 합골로 만들었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물어볼까? 자,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아까 등차는 AL 꼴이었으니까 더 했다면 이번엔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줄이나 위에 파란색과 빨간색 식을 잘 봐. 뭐 하고 싶어? 두 식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윤채야? 아예 똑같이 생겼으니까 빼보는 거야. 빼보자. 그럼 첫 번째 좌변은 1-R로 묶어서 SN이 됩니다. 우변은요 A 남아요. 근데 AR 사라지고 AR 지고 사라지고 얘만 남지. 마이너스 AR N승. 됐니? 자, 이거 끝났어요. 이제. SN이 뭐예요? 따라서. 양면 나눠 1-R. 분자 뭐야? A로 묶어. 그때 뒤에 묶여있는 놈 생김새가 뭐다? 1 마이너스 공비의 n승 뭐 항의 개수 승이라고 외우게 될 겁니다. 끝. 이게 다예요. 등차처럼 공식이 하나 더 있나요? 있기는 한데 굳이 뭐 분모 분자 그냥 마이너스 한 배에서 순서 바꾼 것밖에 없어. 사실 없는 공식이라 생각해도 사실은 무방해요. 대신에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음수보다는 플러스 양수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얘는 R이 1보다 클 때를 보통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럼 선생 1-R로 양변하면 R이 1이면 어떻게 해요? R이 1이면 사실 A니까 그냥 AN으로 가는 게 더 빠르지. 그래서 등비수 합공식을 쓸 때는 R, 공비가 1인 거는 사실 없다 또는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녀석에 대해서 R이 1이니까 A 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식도 필요 없고요. 알았죠? 어쨌든 이것이 뭐다? 등비 수열에 대하여 합이라는 수열이 있어. SN. 뭐다? 아니 그냥 합공식이라 하면 되는구나. 합공식이다. 알았지요? 자, 끝. 이게 다야. 그러면 기본 공식은 다 끝났어. 유도 과정까지 싹 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등차 때 했던 유형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풀어보는 겁니다. 적용을 등비수열로 적용하는 것밖에 없지. 대신에 활용 파트에서 너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게 있다고 내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하죠.
그거 2부 때 하러 갈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문제 다시 한번 공식 익힐 겸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요 문제 별표 쳐야겠다. 1009번 풀고 별표도 치고. 1010번도 있네. 풀이는 쉬었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리학계 빼고 나머지 것들 다 문제 써놔서 일단 시간은 좀 충분히 드릴게요. 1004번 AN이 블라블라블라. 자, A1부터 A10까지 합이 어떤가요? 구해보세요. 뭐 이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일반항의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어. 맞니? 일단 어떻게 해보자. 뭐 2분의 1 곱하기 2의 2n승, 즉 4의 n승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걸로 고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딱 n-1승이면은 그게 뭐 더 알아보기 편하겠지만 2n-1승, 뭐 2n 플러스 1승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뜯어주는 게 좀 더 편할 거다. 어쨌든 첫째 항은 뭐야? 2분의 1은 아니죠. 첫째 항은 뭐다? 1 넣어주면 나오는 이 값. 뭐 여기다 1 넣어도 되고요. 어쨌든 공비를 좀 한눈에 알아보자고.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모두 다 더해주세요. 뭐야? 생김새 기억나죠? 1 마이너스 공비도 좋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승이다. 항상 마이너스 1승.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2의 20승 마이너스 1꼴. 답이 마음에 안 드네요. 뭐 하자? 이 전개해야 되네. 3분의 2의 21승. 괜히 이렇게 했다 그지? 아무튼 21. 답은 5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7번 가보자. 자, 이거는 뭐야? AN의 제곱들의 합. 자, 등비술 AN을 제곱하면 뭐가 되는데? 그래도 등비입니다. 등비끼리 곱하면 뭐가 되는데? 그래도 등비예요. 등비인지 등차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 알았지? 너희들은 일단 등비 등차는 뭐 하니까? 공식이 있으니까. 자, 뭐하자. R을 4개 곱했습니다. R이 4승. 근데 그게 얼마 곱해졌어? 4가 곱해졌어. 즉, R제곱이 얼마예요? 2입니다. R 값을 굳이 찾자면은 뭐 뿔마 루트 2도 가능은 하겠지만 생김새를 보아하니 일반 항 자체가 뭐다? AN 제곱인 것 같다. 그치? 자, 그러면 AN부터 구해볼까? AN이 뭐예요? 이게 아닌데? 요거. A 첫째 항 얼마예요? A에다가 R제곱을 곱해서 6 만들었네. R제곱이 2잖아. A는 3이겠네. 자, 간다. AN 자체가 뭐라고? 3 곱하기 R의 몇 승? N-1승 꼴. 맞나요? 자, 그런데 그걸 뭐 하겠다? 제곱한다며. 9 곱하기 R제곱의 N-1승이잖아. 그치? R제곱이 얼마? 2거든. 즉, 9 곱하기 2의 N-1승. 끝. 등비술 합공식 몇 개? 10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몇 개? 10개? 10개 마이너스 1. 어차피 분모 1이니까 생략하면은 생김새가 오케이. 9 곱하기 2의 10승 마이너스. 답은 얼마? 4번. 됐나요? 다음. 1009번 가봅시다. 자, 요 문제 다들 맞게 풀었나? 이 녀석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3 더하기 33 더하기 333 더하기 3333 더하기 짝짝짝짝. 자, 이런 녀석 빨리 푸는 방법.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고민하세요, 여러분?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 엥? 이게 뭔데요? 똑같은 거 아니야? 자, 뭐야? 눈으로 가자. 뭐로 보여? 10-1. 10-1. 10의 제곱 마이너스 1. 10의 3승 마이너스 1. 아, 뭔지 알겠지? 바로 풀어서 10의 거듭 제곱들만 다시 먼저 생각을 해주면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여러 개가 생겨 있는 상태인 거지. 자, 근데 몇 개? 10개래네. 안다가 10의 10승 마이너스 1까지 가보자. 그럼 뭐예요? 여기도 점점점 10의 10승까지. 맞죠? 두 번째 얘도 뭐야? 10개.
그 계산 일단 먼저 해볼까? 얼마 나와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왜 공비 마이너스 1이 더 많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개? 항의 열승 항의 개수승 10개 마이너스 10 그래서 9분의 10 곱하기 10의 10승 마이너스 1꼴 마이너스 10인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야? 3 더하기 33 더하기 점점점. 그럼 뭐야? 이렇게 구한 녀석에다가 3분의 1배 해주면 되죠. 만약 7 더하기 77 더하기 777 이런 거였으면 9분의 7배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9분 3배 한 거다 맞지? 그래서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게 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생김새가 다 묶었네. 27분의 1을 고쳐보자. 뭐 어떻게 묶으라는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10의 11승. 일단 마이너스 10. 근데 여기서 뭐 생겨? 얼마지? 90. 마이너스 100. 오케이, 요거다. 그러면은 10의 제곱으로 묶어달라는 얘기였구나. 그럼 남은 게 10의 9승 마이너스 1이다. 맞지? 요게 답이겠네요. 답 어디 있어? 답이 4번인 것 같은데? 4번이다,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잘 기억하세요, 저거. 뭐 다르게 더 특별하게 응용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끽해봐야 3 더하기 33 더하기 333 5 더하기 55 더하기 555 5555 7 더하기 77 더하기 777 더하기 점점점점 알았어? 정리해 주시고 다 되면 바로 다음 문제 10번 가보자. 자, 이 문제는 우리 등차하면서 했던 얘기죠. 결국 뭐다? 하나도 빠트림 없이 그리고 똑같은 개수를 더한 녀석은 뭐다? AN이 등차면 걔네들도 등차, AN이 등비면 걔네들도 등비. 자, 기억나요? 그 말 했나? 등비도 똑같다고. A1부터 A10, AN까지 합. AN 플러스 1부터 또 N개, 2N까지의 합. 그 다음 항부터 하나도 빠트림 없이죠. 3N까지 N개의 합. 얘들 뭐 한다? 등비수를 이룬다고. 얘는 얼마야? 30. 자, 또 주어진 게. 이거 전체가 50이네. 그럼 얘는 얼마다? 20이 되는 거지. 뭐였어? 3분의 2배를 했네요. 그럼 여기도 3분의 2배를 해주세요. 그게 얼마임? 아이, 지저분해. 3분의 40. 그럼 전체의 합은 얼마예요? 그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얼마예요? 3분의 190? 150, 40, 150, 40, 190. 오케이? 여기 답인 거야. 알았음? 책 문제에서는 근데 풀이를 다르게 할 겁니다. 그거까지 한 번 더 풀게. 알았지? 등차는 그거 굳이 풀이 안 했었는데 등비는 연립하는 방식도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좋거든. 또는 연립을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보여줄게. 일단 이 풀이 기기. 자, 두 번째 풀이. 첫 번째 뭐가 주어졌습니다? SN. 두 번째는 SEN. 물어보는 거는 S3N.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연립이 들어가는지 잘 봐. 일단 SN을 써보는 거야. 뭐야? 공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아까 뭐 대충 한 거 보니까 공비 1보다 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꼭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모르니까 공식 씁니다. 첫째 항 몰라. 1에서 아래 몇 승? 항의 개수 승. 그게 얼만데? 30. 자, 두 번째 SEN을 잘 봐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2n승입니다. 맞죠? 자, 그때 SN들을 등비수열일 때 SN들을 연립하세요를 잘 보면 있잖아. 냅다 연립하는 느낌은 아니야. 등비수열에서는 항상 생김새를 잘 보면 그냥 쓰자. 다른 식의 생김새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 얘가 30인 거잖아, 지금. 근데 이거 전체가 20이 되려면 얘가 3분의 2인 거지. 다시 뭐라고? 1 플러스 R의 n승 자체가 얼마? 3분의 2 꼴인 거야. 됐니? 그래서 R의 n승이 얼마인데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두 번째, S3N.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도 똑같아.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몇승? 항의 개수 승.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 식의 생김새를 잘 보면은 3승 빼기 3승 보이냐? 그래서 분자를 인수합니다. 그때 그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이게 등비술합 공식의 연립 방식이야. 알았니? 얘가 30. 그래서 얘는 30에다가 곱하는 거야. 누구를? 1-3분의 1 플러스 9분의 1을. 30 곱하기 뒤에 게 9분의 얼마예요? 9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7이야? 7. 네, 그래서 뭐예요? 3분의 70. 예? 아까 답 뭐였냐? 내가 아까 구한 답. 오잉? 일단 원리는 대충 알겠죠? 내가 뭐 실수했나 보지. 보자. 아까 실수한 거 아니야? 이게 실수인 것 같은데? 호호. 어? 뭐지? 답 뭐야? 답지의 답. 답지 한번 봐봐. 나 틀린 것 좀 확인 좀 하게. 그래? 이게 실수네. 이게 마이너스 3분, R의 n승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합차 잘 썼고. 아, 이게 왜 20이야, 얘들아? 50 아니냐? 어, 맞죠? 아까 그 풀이랑 헷갈려가지고 내가 이걸 잘못 썼네. 뭐야? 3분의 5네? 그럼 R의 n승이 3분의 2다, 그지? 그럼 여기는 여기만 고치면 되네. 3분의 2, 9분의 4. 맞나? 그러면은 여기만 바꾸자. 9 더하기 6 더하기 4. 19. 그러면 3분의, 오케이. 190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연립 어떤 원리로 하는지 알겠지? 요게 등비술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연립입니다. 막 연립 느낌이랑 좀 달라. 자, 정리 잘 해주시고 다 되면 12번 갈게요. 자, 얘도 연립 비슷합니다. 아, 풀이 너무 길어지는데? 얘도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그리고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홀수 번째 항들의 합. 각각 공식 써보자. 얘는 뭐야? 1-공비분의 첫째 항 몰라? 1-공비의 항의 개수 10개. 그게 얼마? 12. 자, 얘 가보자. 1-공비가 얼마야, 얘들아? R제곱, R제곱, R제곱 곱해지고 있죠? R제곱 분의. 첫째 항은 A 그대로 썼고, 1-R 제곱이라는 공비를 몇 개? 5개. 되냐? 그래서 이 식의 생김새도 잘 봐. 이번에는 분모죠. 뜯어주는 게. 그때 얘가 10이잖아. 됐니? 끝. 근데 그게 8이 돼. 아, 1 플러스 R이 얼마야? 아, 분모의 생각 더 헷갈리나? 2분의 3인 것 같은데? 됐죠? 예. R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니? 연립이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생김새를 찾아라. 이 식에서 나오는 식의 생김새를 저쪽 식에서 찾아라. 알았죠? 이제 잠깐만 있어봐. 옆에 쳐다보지 마. 천장에서부터 네 머리 근처에 거미가 와가지고. 오, 다시 간다. 오. 으악! 됐다. 10초만 늦어서는 네 머리에 닿았을 듯. 우리 여기 이 세종시 너무 자연 친화적인 도시 같아. 자, 가자. 물렸으면 너 스파이더 우먼 되는 거 아님?
1015번 갑시다. 어느 지역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전입자 수는 50만 명이었어요. 그중 10만 명은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전입자 수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전입자 수가 매년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고 할 때, 2000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문장 중 일부라고 할게 그냥. 가장 중요한 말을 찾아봐. 뭐게? 매년 일정한 비율로 라는 말. 뭐 감소까지 보면 더 좋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다? B가 일정합니다. 등비술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야. 이해됐음?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전입자의 수가 감소 안 된다. 20년 동안이니까 그냥 2001년의 전입자 수를 뭐 A1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봐. 2002년의 전입자 수가 A2, 2010년의 전입자 수가 A10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주어진 게 뭐야? S20인 거야. 그게 50만이래. 그치? 근데 그중 10만 명은 뭐 11년부터 20년까지 뭐 A11부터 A20까지의 합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걔네가 얼마? 10만 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한테 알려준 게 A1부터 A10까지 합이 얼마다? 얼마야? 40만인 거지 뭐. 이해됐음? 이해됐음? 끝. 뭐 알려주는 거야? 얘네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얘네 만드는 방법이 뭐야? 아래 10생인 알겠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 A10 거기에다가 아래 10승을 곱했다는 거는 그 A1, A2, A3 땡땡땡 A10까지 아래 10승을 분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A1이 아래 10승이 곱해지면 A11이 되는 거야. A2가 아래 10승이 곱해지면 아래 A의 12가 되는 거고 A10에다 아래 10승을 곱해지면 A20이 되는 거지. 그게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임? 짠. A1에서 A21까지 몇 배가 되었니? 답은 제곱 16분의 1배. 알았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등비수열임을 찾아주세요. 어디에서 나와? 매년 일정한 비율로 바뀐다. 저 말. 알았음? 자, 다음 마지막 19번 가보자. 요거는 사실 언제 등차에서 했었습니다. 뭐 SN 줄게. AN 구해봐. 뭐 하면 돼? SN에서 일단 좀 쓸까? SN에서 SN-를 빼면 나오는 게 뭐다? AN이다. 기억나죠? 등차 때 했던 거잖아. 똑같은 풀이다. 자, 가자. 얘는 뭐예요? 10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00은 그대로. 뺐어. 100 사라집니다. 자, 10의 n 플러스 2승에서 10의 n 플러스 1승을 빼면 되는데, 자, 너네 한번 생각해봐. 5의 4승에서 5의 3승을 빼면 뭐야? 4승을 계산하고 3승을 계산해서 진짜 뺐으면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가 낮은 놈으로 묶어주지 않니? 그치? 그 느낌. 뭐로 묶어보셈? 10의 n 플러스 1승으로 묶어봐. 그럼 남은 게 10-1이 돼. 그러면서 10의 n승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어제는 둘이 뺐더니 뭐야? 나오는 꼴. 한 번 더 쓴다?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승 꼴. 자, 이게 뭐야? 일반항 A에? 아니죠. 뭐? 이 표현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나오는 겁니다. A는 뭐다?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승 꼴이긴 해. 근데 그거는 두 번째 항부터만. 근데 그냥 일반항을 물어본다 뭐라는 얘기야? 첫째 항을 따로 구해보면 저 식이랑 똑같아. 근데 일단은 너희가 첫째 항은 S1을 이용해서 다시 구해보는 거지. S1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넣어주면 얼마예요? 아, 그래.
900? 10의 3승에 1000. 900? 그런 거는 뭐야? 여기다 1 넣어도 똑같네? 아, 그래서 굳이 따로 쓸 필요 없이 일반항은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승이에요 하면 되는 거야. 요거 확인하는 과정 꼭 거쳐라. 첫째 항이 혼자 다를 수도 있다. 알았죠? 왜? S의 n 플러스 n-1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n은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하는 거야. 알았지? 끝. 어쨌든 답은 뭐야? 90. 9에서 1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답은 2번. 됐나요? 끝.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원리학계. 자, 설명 좀 자세하게 해볼까? 참고로 이 원리학계라고 하는 단원, 너희들 교육과정은 솔직히 내가 아직 가늠을 못하겠어. 근데요, 여태까지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해도 수능에 원리학계가 나온 적은 없었어. 그게 처음으로 깨지는 게 너네가 될지는 나도 알 수가 없다. 왜냐면 확통까지만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보는 수능은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 지금 10몇 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었나? 수능이. 자, 이걸 이만큼 진행하는 동안에 이과 학생들조차 미적분 2 없이 확통만으로 수능 본 해가 너네가 처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거는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왜냐면은 수학 잘하는 애들은 여전히 있단 말이야. 이과 거기서도 전교권. 근데 그 친구들을 수능에서 갈라야 돼. 1등급. 1등급 중에서도 상위권. 등등등. 1등부터 100등까지, 1등부터 만등까지, 1등부터 10만등까지 등수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은 방법은 뭐다? 확통을 어렵게 한다? 아니, 확통은 이제 어려워지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물론 확통이 지금 너네 전 교육과정보다는 어려워졌다. 그래서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한동안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 2009 개정 때 마지막 표본 비율을 했다가 2015 개정을 넘어오면서 사라졌었어. 확통이라는 과목에서. 근데 너희 과목으로 넘어오면서 모 비율, 표본 비율에 대한 내용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행렬도 부활했는데 너무 극히 일부분이라 행렬은 거의 뭐 의미 없고. 그럼 그 녀석이 들어왔다고 해서 애들이 갈라지냐? 등급이 아니, 최상위권 애들은 그래도 쉬워해요. 확통이라는 과목 자체가 신유형이 고갈되면서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게 만들기가 힘들거든. 그 문제가 그 문제고 요거 풀면은 저기서도 나오고 뭐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법이 뭐다?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 거야. 그거는 너네 교육과정 넘어오면서 더 심화될 거야. 너네 직전 교육과정이 선택형 과목으로 바뀌면서 이과 애들도 확통을 보면서 그게 그런 현상이 시작이 됐었는데 너네 때로 오면 더 심해질 겁니다. 공통 과목의 중요성. 그러면서 지금 너네 전 교육과정, 지금 현재 고3들 교육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비주류였던 유형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 다시. 조금씩. 한동안 여태까지 거의 나오지 않던 녀석들, 그런 유형들이 수능에서 살짝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근데 너네 때는 그게 확 극대화된다고 했지. 그중 하나가 원리학계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가능성은 낮아요. 20년 정도 진행하던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유형이 갑자기 등장한다? 솔직히 쉽지 않아. 물론 너희들이 고3이 되고 고2 때의 육모, 구모부터 해서 고3이 됐을 때 육모, 구모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 추이는. 근데 모르지. 말 그대로 어떨지 몰라서 너네 교육과정부터는 사실 원리학계를 좀 나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해요. 아직까지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원리학계는 사실 그 원리만 이해하면 편합니다. 요 원리학계의 원리가 뭐야? 방금 내가 원리를 이해하면 편합니다. 원리랑 다를 거 아니야. 어떤 원리야? 금액 대충 나오죠? 무슨 문제겠어?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봐 라는 얘기야. 이 이자는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은행이 나에게 주는 이자도 있을 거고 내가 빌린 돈을 갚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이자들도 다 포함인 거다. 알았지? 자, 그리고 원리합계라는 거를 계산을 해본대. 그 계산을 해볼 때 뭐 적금이나 이런 은행 얘기도 있지만 상환이나 이쪽 얘기들은 그냥 적금을 하는 거랑 다른 얘기들은 사실 뭐 금액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 얘기도 이따가 써줄게. 일단 기본적인 원리합계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를 먼저 당신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뭐냐면은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자는 뭐다? 단수로 붙는 거, 복수로 붙는 거. 그러니까 복수가 당연히 이자는 더 많이 주겠지. 맞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건데
실제로 너희들이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을 할 때 주는 이자는 전부 다 단리입니다. 오케이? 실생활에서 너희들이 뭐 1금융권이랑 거래를 한다고 쳤을 때 복리법을 만나기 쉽지 않아. 복리는 언제, 어디서 보통 많이 주냐면은 좀 리스크가 높은 은행들 있잖아.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라던가 그 밑에 더 신탁, 무슨 신탁 하면서 대우증권 이러면서 거기에다 돈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거든, 은행 말고. 근데 걔네들은 어때? 망할 가능성이 은행보다 높아요. 은행은 안전한 자산을 굴리는 회사고 투자증권 이런 데들은 좀 리스크가 높아.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학 몰라. 아무튼 특정 뭐 굵직한 회사들이 있지만은 그게 조그마한 회사들도 많거든. 자, 근데 너네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 아니야? 은행도 일종의 기업이잖아. 은행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 맞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는 뭘까? 개개인들에게 빌려주는 금융 대출? 주택 대출, 무담보 대출 이런 것들 무담보 대출이래. 주택 담보 대출, 주담대 이런 거 보면은 이자율 되게 낮아.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작 1, 2억인데 은행 입장에서 의 1, 2억은 고작이잖아. 그 1, 2억에 대한 이자 뭐 몇 개 받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는 뭘까? 투자입니다, 투자. 뭐? 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야. 개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사람들이 뭐 적금 넣고 할 때 돈을 내주지. 이자를 더 주지. 그래도 기업이 굴러가야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돈을 번단 말이야. 그럼 아까 내가 말했던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투자증권 생각해봐. 너넨 당연히 어디에 돈을 맡기고 싶어? 우리은행, 국민은행이지. 왜? 안전하잖아. 망할 가능성이 낮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럼 얘네가 뭔가 구매자들, 그러니까 적금을 넣으려고 하는 일반 고객들이 돈을 넣으려는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다? 복리 같은 이자를 세게 주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단리라고 해도 얘네들이 이자율이 많이 높고 복리까지 주는 거야. 복리의 마법 하면서 막 광고해요.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어쨌든 그 은행이나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은 그 돈을 모아서 돈이 모이면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향해 투자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꽤 크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를 또 받아가지고 또 굴리는 거지. 그게 은행이 돈을 벌고 회사가 굴러가는 그 구조거든. 대충 생각 얘기하면은. 알았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어쨌든 말이 길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1금융권이랑 거래를 하다 보면 복리를 만나기 힘든다는 게 그거야. 얘네들은 우리는 국민은행들은 복리 안 해도 돈 잘 벌어. 사람들이 많이 맡기거든. 아무튼 알겠죠? 자, 달리는 그래서 뭐다? 원금에 대해서만 매년 이자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1억을 가만히 넣어놨다 쳤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주는 이자와 10년, 20년 동안 넣어놨을 때 그때 계속 주는 이자는 원금을 더 넣는 게 아니고서야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게 단리. 복리는 매년마다 원리 합계를 다시 계산을 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에는 내가 작년에 줬던 이자도 들어있겠지. 원금이 있었고 이자도 들어있는데 그 이자에 대한 금액도 추가로 또 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복리다. 그래서 이자를 복수로 준다라고 해서 복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뭔 말 알? 대충? 뭔 말 알? 아! 알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되는데? 얘는 A1을 넣었어. 그럼 이자는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도 또 AR, 그 다음에도 또 AR.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N이에요. 요렇게 이자가 붙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복리는 어떨까? 복리는 복리는 처음에 A1을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자 원금 가만히 있고 이자 붙어 있겠지. 그래서 정기해주면 A 더하기 AR이 똑같지. 첫 해는 똑같아.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금처럼 그대로 남아도 있지만 RB를 또 주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봐.
이걸 무한히 반복함. 그럼 뭐야? 이거야. 야, 둘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위에 단리는 그래 봐야 n에 대한 1차 함수야. 근데 밑에 있는 지수함수, 밑에 있는 복리는 지수함수야. 1차 함수와 지수함수 중에 증가폭은 밑이 아주 작겠지. 이제를 해봐야 뭐 너네 몇 프로 되냐, 그치? 2%막 1% 요즘 이러거든. 그럼 0. 몇 배로 해주면 0.01배, 0.001배 막 이딴 식임. 그러면은 밑이 많이 작아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막 2의 x승, 3의 x승 같은 지수함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0년, 20년, 30년을 넣다 보면은 이자는 훨씬 빨리 붙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대충 알겠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데 다시 한번 말한다. 실생활에서 만나는 이자율은 뭐다? 단리일 거야. 이자율이래. 이자 붙이는 방법은. 알았죠? 근데 너희들이 2단원에서 배우는 건 뭐다? 복리입니다. 실생활에서는 단리가 많은데 1차 함수라서 문제 푸는 게 너무 단순해져.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거는 복리를 더 많이 푼다. 알았니? 알았니? 뭐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리학교 중에서 첫 번째 유형. 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알겠으니 이제 첫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적립금, 다른 말로 적금. 자, 여기서 또 상식 얘기 하나 해볼까? 얘들아, 너네 예금이랑 적금의 차이 아니? 윤채,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게? 잘 모르나? 규린이 혹시 예금, 적금의 차이 아니? 뭔가 알 텐데 설명을 못해서 그렇거든? 이건 상식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요. 너네가 생각하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 뭐 맞으면 맞는 거고 얼버무리면 내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알면 좋은 거고 어차피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음. 내가 수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서 일생생활의 상식을 물어보는 거라서. 아니야? 잘 모르겠나? 모르겠는 거야? 알겠는 거야? 잘 모르겠어. 연아 혹시 아냐? 잘 몰라? 생각 안 나? 뭐가 떠오르지 않아? 자, 갑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적금은 그냥 말 그대로 쌓을 말이 안 나오냐. 쌓아나가는 거야. 예금은 예치하다라는 말 들어봤냐? 예치금 뭐 이런 말 들어봤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1등이 당첨됐어. 뭐 그걸 흥청망청 다 써버릴 수도 있지만 나 은행에 넣어도 그 일단 이자 좀 받아야겠다. 일단 은행에 들어간 통장을 주잖아. 예금, 로또는. 아나? 그렇거든. 그래서 예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로또 1등 당첨된 거를 그냥 넣어두는 거. 그게 예금이야. 한 번 넣고 끝. 목돈이 생겨가지고. 근데 적금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500을 버는 사람이 있다. 나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할래. 매달 일정한 금액이 사실은 제일 많지. 또는 나 이번 달에 쓰고 남은 돈을 전부 다 은행에 집어넣을래. 뭐 어떤 해는 150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100만 원 남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30만 원 남을 수도 있죠. 어쨌든 매달 집어넣는 거를 우리는 적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물론 우리가 막 랜덤으로 그렇게 막 남는 거를 넣는 거를 우리가 막 계산을 하려고 하진 않겠지. 수학 문제인데.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일반적으로 넣죠. 그게 예금과 적금의 차이다. 그러면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적금이 뭐 매년 혹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라는 약속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면 그 금액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에서의 공식을 그냥 공식처럼 달달 외워서 풀면 안 된다. 왜? 금액이 바뀌는 순간 너네 못 풀어. 그래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설명할 거거든. 어쨌든 연이율은 R%라고 하지 말자. 연이율은 R이라고 하자. 자,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적금을 바로 설명할 거면 그럼 예금은 뭔데요? 이게 예금입니다. 이게 그냥 예금입니다. A1 넣었어요. N년 뒤 돈을 얼마인가요? 단일로 A1 넣었어요. N년 뒤 돈을 얼마인가요? 이게 그냥 예금이야. 알았지? 적금은 이제 할 거고 예금은 이미 한 거야. 자, 어쨌든 그때 뭐 해주세요? 적금을
너희들이 뭐 하냐면 항상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어떤 그림? 자, 간다. 1년째, 2년째, 3년째, 점점점 n년째까지 매년 돈을 넣을 거야. 얼마씩? A1씩. 그런데요. 자, n년, 1년, 2년, 3년, n년 뒤에 뭔가 한 글자를 쓸 거야. 그게 뭐냐면은 초 또는 말이 있다. 어디에 써? 매년 초에. 어떤 문제는 매년 말 어딨냐? 어딨냐? 이건 갚아 나가는 거고. 아닌데? 적금인데? 아니야. 아씨, 없어? 정신 나갔네요. 이거 출금이니까 달라. 몰라? 없어? 없는데 뭐지? 매년 말리라는 문제도 있다. 알았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수불과 기말불이라고 해요. 기말고사 할 때 기말. 똑같은. 기수, 숫자가 뭐야? 머리수. 그러니까 기간마다 뭐 단위 기간 주기겠지, 주기. 1년마다라는 그 주기 1년. 1년에 뭐? 수, 머리, 초에 넣는 거. 기말불은 그 매달 말에 넣는 거. 자, 그럼 그 두 개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같이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요. 여기도 A1. 그런데요. 항상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항상 똑같이 찾는 게 있어. 뭐냐면은 우리는 n년 말에 돈을 찾을 거야. n년 말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를 물어봅니다. 똑같이 n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금액 차이가 좀 나게 되는 거거든. 자, 간다. 이때 또 한번 상식 얘기해봐. 이거는 너희들의 느낌, 감인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자율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3%, 뭐 5%. 자, 이자율이 3%, 5%라고 할게 그냥. 5%짜리 은행이래.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5%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넣는 사람이 있어. 뭐 똑같이 초에 넣는다고 치자. 자, 어떤 사람은 국민은행에서 5%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100만 원 넣었어. 다음 해에 우리은행에서 5%짜리 통장을 또 만들었어. 거기다 100만 원 넣었어. 그 다음 해에는 기업은행에서 또 5%짜리 똑같은 이율에 똑같은 적금을 넣는 통장 하나 만들어서 또 100만 원 넣었어. 그 다음 해에는 힘들다. 은행 뭐 있냐? 신한은행이 있어서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5%야. 또 돈을 넣었어. 자, 매년 그렇게 새로운 통장을 5%짜리를 만들어서 넣는 것과 한은행에다 5% 통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100만 원 넣는 금액은 결론적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을까 다를까? 이건 느낌, 감. 같을까 다를까? 똑같은 오퍼야. 당연히 똑같아. 오케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전부 다 등비수열처럼 지수처럼 곱해 나가는 거야. A1을 넣었어. 이자 얼마? A가 붙어 있겠지. 정확하게는 이만큼 붙어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걸 또 넣었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 뭐 하는 거야? 또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거야. 그때 얘를 분배를 해보면 얘는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얘는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돈을 넣어. 그럼 뭐야? 얘는 이렇게 불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처음 넣은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치? 거기다가 또 1년이 흘러. 뭐야? 1 플러스 R을 넣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걸 또 뭐 해봐? 분배해봐. 또 제곱이 되고 3승이 되는 거고 들어온 A1은 다시 한번 A가 되어 있는 거고 1년이 흘렀으니까 1 플러스 R이 붙는 거야. 이게 뭐야? A1을 넣어서 1년이 지난 거. 마지막 통장. 얘는 그 1년 전에 넣은 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통장 다 따로 넣은 금액은 똑같아. 그래서 마치 뭐처럼
한 통장에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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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을 계속 넣는 거지만 마치 우리는 통장을 따로따로 만든 것처럼 따로따로 계산을 해봐. 마지막에 넣은 A1이라는 금액은 이자가 한 번 붙었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RB. 이건지. 그 전년도에 넣었던 거는 또 이놈의 이승이 되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두 개만 쓰자, 앞에. 얘랑 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역시 이자가 붙어 있겠지, 뭐. 역시 이자가 붙어 있겠지. 자, 몇 번씩 붙어 있을까? 1년 초에서 N년까지, N년 초까지 흘러온 동안 N-1년이 흘렀죠.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어. N번 붙었고, N-3번 붙었고, 여기는 한 번 붙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또 상식 얘기. 도대체 N년 초와 N년 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딱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N년 초가 말하고 싶은 거 뭐야? N년 초니까 1월 1일 0시 0분 0초를 말하는 거야. 근데 N년 말은 뭘 말하는 걸까? 말! N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9땡 초를 말하는 거야. 0.9땡이 1이잖아. 실제로는 60조 따다닥 되면서 N 플러스 1년 1월 1일과 똑같은 말이야. 즉 얘랑은 1년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왜 굳이 N년 말이라고 얘기할까요? 초라고. 만약에 N 플러스 1년 초라고 해버리면 뭐해? 쟤처럼 돈을 넣고 끝냈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N년 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간상으로는 1년이 흘렀지만 돈을 넣기 직전에 뺄 거예요 라는 의미거든. 그것 때문에 굳이 N년 말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다. 알았니? 자, 어찌됐건 간에 1년이 흘렀다. 그 말을 한 거야 나는. 알았음? 그래서 여기도 이자가 한 번 붙은 거고. 여기는 일종의 N 플러스 1년이니까 1년에서 N 플러스 1년까지는 N년이 흐르는 거죠.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해주면은 뭐다? 원리합계야. 적금 금액이야. 근데 무슨 수열이야? 1 플러스 R씩 곱해져 나가는 분비 수열의 합공식인 거지. 그거를 굳이 써보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양 1승 그리고 공비 1 플러스 R 몇승? 항의 수는 N개잖아. 이거야. 그래서 분모를 빼기 1 플러스 1 사라지면서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알려줘요. 외울 거야? 아니. 외우지 마. 왜요? 헷갈려. 가보자. N년 말에 채울 수 있는 금액을 가보자. 기말불에서는 어때? 얘는 A1 그대로예요. 이자 한 번도 안 붙었습니다. 여기서는요. 뭐 당연히 N년 말, 1년 말이면 N-1년이 흘렀죠. 그것들을 다 더하면 돼. 무슨 차이만 있어? 공비 결국 R이다. 공비 마이너스 1 R이다. 여기서 말하는 R은 공비는 아니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분의 뭐예요? 첫째 항 A 1 플러스 R이 공비 항 몇 개야? 0승부터 N-1승까지니까 N개. 짠! 이게 다야. 뭐만 달라졌어? 그냥 첫째 항 부분만 다를 뿐이야. 왜요? 말 그대로 첫째 항이 A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일 뿐이니까 이걸 외울 거야? 헷갈려. 나중에 100% 헷갈려. 기수를 초인지 말인지 헷갈려. 그래서 너희들의 풀이는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풀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 돼. 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매년 금액이 바뀌기도 한다니까. 그땐 공식 더 이상 못 써. 실제로 학교 기출은 웬만하면 매년 바뀌는 걸 더 많이 냅니다. 왜?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왜? 애들이 저보다 공식 쓰고 있으니까. 바뀌는 건 아예 건들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지금 미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뭐 요 1023번 같은 문제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오늘 배우는 원리학계의 기초적인 내용 하나 설명한 거다. 자, 나머지 다른 것들도 있다. 상환이라고 해서 빚을 갚는 것도 있고요. 연금이라고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를 뭐 매달 받아야 되는 거를
초에 한 번에 빵 땡겨받는 금액도 있어. 근데 그 녀석들도 전부 다 뭐다? 이 이자율, 원리 합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 말로만 해줄게. 푸는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풀이가 필요할 겁니다. 너네.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 남은 문제들 숙제 풀이 잘 해오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원리 합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빠이.